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미국의 통큰 투자를 발표하고 뭔가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나 했는데 다음날 바로 다시 관세 폭탄이 투하되어서 또 증시가 하루 만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증시의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텐베거 헌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티커 UPST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2025년 3월 28일 종가 기준 47.29불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1년 기준 최고가 88.7불 대비 46.7% 하락한 상황입니다. 역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AI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 최전선에서 홀로 진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 홀딩스는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 지역에 위치한 AI 핀테크 플랫폼 기업입니다. 인근에는 오라클, 스노우플레이크,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오피스도 있고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테크 중심의 고급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진의 중앙에 보이시는 건물이 업스타트 본사 건물입니다. 2012년 4월에 설립되어 2022년 기준 직원이 약 2,400명 수준이었는데 2023년, 24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약 1,4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니만큼 직원 대다수가 프로그램 개발자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지만 AI 대출 심사 자동화 관련 기업이다 보니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도 10% 이상 되고 고객 지원 및 운영 부서도 약 20% 정도 되는 등 실제로는 다양한 직군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실적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보유 부분 보시면 24년 마감 실적 기준 7억 8,800만 달러, 하나 기준 1조 1,500억 원인데요. 상당히 많죠? 업스타트가 이렇게 현금이 많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업스타트는 2020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IPO 당시 약 2억 4천만 달러, 하나 기준 2,8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고 그중 대부분은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은 미래 투자와 버티기용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죠. 다음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대출 호황기에 엄청난 대출 붐이 일었을 때 업스타트가 벌어들인 현금입니다. 2021년 한 해 연간 순이익만 1억 3,500만 달러였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이후 적자가 시작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22년에만 2.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이 자금은 물론 언젠가는 빚이긴 하지만 당장 현금은 들어오게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1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은 실적만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IPO 및 과거 흑자 실적 일부 그리고 채권 발행을 통해 준비된 전략적 버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넷로스, 보수적으로 오퍼레이팅 기준 손실 부분 보시면 1.7억 달러, 하나 기준 약 2,500억 원인데 보유 현금 1조 1,500억 원 기준으로 보면 단순 계산해도 5년가량 버틸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매분기 현금 유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해왔고 23년 기준으로만 봐도 현금 유출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실적을 계속 봐야겠지만 25년 중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고 눈에 띄게 개선 효과가 보이고 있으며 다른 텐베거 후보 기업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재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업스타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업스타트는 AI 대출 심사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요즘은 카카오나 토스 또 일반 금융사들도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고 개인 소득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동하며 기타 신용정보 및 연체 이력 등의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누구에게 대출을 얼마의 한도와 이율로 해주는지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모바일로 대출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페이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컷 대출 신청한다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작성하고 제출하라는 거 다 했더니 얼마 뒤에 대출 거절이 되었다는 통보와 같은 페이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최근 일부 개정되어 사유가 간단히 안내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아주 뭉뚱그려서 큰 기준 몇 개만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대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많은지, 연체가 없는지, 다른 대출 금액은 없는지, LTV, DSR, 신용점수 이런 식의 큰 틀에서의 기준만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고 정작 돈이 없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물론 각종 정부 정책 자금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성 대출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소득층을 간신히 벗어나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 계층들이나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업스타트는 바로 이런 기존 대출 제도의 맹점과 사각지대에 착안한 AI 기술 기업입니다. 결국 대출의 본질은 금융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제때 빌린 돈과 이자를 성실히 갚아주면 되는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돈을 잘 빌려서 사용하고 갚고 기관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벌어들이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직장이 어디인지 소득이 얼마인지만 봤던 기존의 투박한 방식의 대출 기준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제때에 돈을 잘 빌려주고 반면 연체율은 더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업스타트는 약 2,500개의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소위 판자촌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성적도 우수합니다. 또한 남는 시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업스타트의 AI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재 판자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거나 소득이 없으니 대출이 안 된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력, 전공, 출신 학교, 고용 형태, 경력, 거주지, 소비 패턴, 예금 내역, 검색 행동 등 다양한 지표를 넣어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요. 업스타트가 이렇게 개인을 판단하는 지표에 얼마나 진심인지 수천 가지의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고도화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AI가 판단하는 신용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있냐가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일관적이냐, 얼마나 책임감 있냐, 얼마나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느냐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출 신청자의 이메일 계정의 생성일자와 도메인을 보고 오래된 이메일은 안정된 온라인 신원을 갖췄다고 평가하고요. gmail.com 등과 같은 도메인은 공신력 있는 도메인으로 보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기나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빈도도 보는데요. 비밀번호를 자주 재설정하면 기억력이 부족하거나 계정 안정성이 낮다고 보고 예측 불안 행동 패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급여일 전후 소비 패턴도 보는데요. 월급 전 카드 결제가 증가하면 금융 압박 신호로 인지하고 월급 직후 과소비 습관이 있다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식입니다. 은행 어플 로그인 빈도도 지표 중 하나인데요. 본인 계좌를 자주 확인하는지를 보고 재무 관리 습관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 히스토리도 보는데요. 가령 친구에게 자주 돈을 보내는지, 지출 유형이 무작위적인지 등의 소비 패턴의 건전성도 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AI가 한 개인의 인성과 생활 패턴의 종합 테스트를 진행하여 대출 가능성을 심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업스타트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신박하기까지 한 대출 심사 지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보시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대출을 받는데 나의 이런 사소한 습관이나 패턴 또는 개인정보를 사사치 유출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걸로 나를 평가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도가 낮고 허무맹랑한 대출 심사라는 생각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업스타트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AI가 대출을 심사할 때의 조건과 결과치를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F에서 2017년부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최종 성과 인정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내용은 AI 신용평가가 실제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검증했냐 하면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대출 모델 대비 평균 27%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 승인을 받았고 저소득, 흑인, 젊은 층에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한 결과치를 면밀히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대출 연체율은 더 낮아진 것을 정부가 직접 확인했죠. AI 신용평가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답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과거 금융대출은 간단한 몇 가지 툴에 소위 낙인 찍기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했다면 AI는 개인의 실제 생활 패턴과 리스크를 정교하게 구분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업스타트 AI 모델의 핵심 경쟁력이고 단순히 연봉, 신용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연봉이나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평소 행실이나 패턴이 좋지 않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AI는 기존 모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반영하여 더 많은 가능성 있는 고객을 찾아냈고 예외적인 고위험자도 걸러냈죠. 기존 신용평가 방식 FICO에서는 놓쳤던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높긴 하나 정작 생활 및 소비 습관은 형편없어 위험한 요소를 갖춘 일부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승인율은 오르고도 연체율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향후 업스타트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업스타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면 금방 시장을 빼앗기지는 않을까요? 아마 앞으로 수년간 그런 일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I 기반으로 신용을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많지만 실제로 규제 당국에서 차별 없음을 입증하고 승인받은 곳은 업스타트 단 한 곳입니다. 그만큼 AI 모델 정교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업스타트의 AI는 계속 학습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미 수백만 건의 대출 결과, 상환 이력, 소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AI에게 학습되고 있고 이건 다른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즉, 업스타트는 단순히 한번 잘 짠 알고리즘이 아니라 살아있는 AI 금융 심사 엔진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내 수십 개의 중소은행과 신용조합이 업스타트의 AI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 데이터를 업스타트에 넘기고 업스타트는 AI로 신용을 평가한 결과를 은행에 돌려줍니다. 은행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죠. 이건 마치 은행의 심사부서를 AI가 대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업스타트는 AI 대출 심사부서를 외주화한 금융 인프라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딥러닝 학습까지 고려하면 신규 진입자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도 이미 생긴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업스타트가 그냥 핀테크가 아니라 미래 금융 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려는 기업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과거 업스타트의 주가는 2021년 한때 $390를 찍으며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했죠. 이유는 시장 환경 변화와 실적 악화였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며 타격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정비하고 현금 보유를 안정화하며 AI 심사 플랫폼 사업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규제기관이 AI의 가능성을 인정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실제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선점 효과이자 미래 성장의 기반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의 대출은 선생님은 1년에 얼마나 버십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라는 AI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니까요.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을 처음부터 만들어 온 회사가 바로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은 AI를 활용해 더 넓은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열어주고 위험은 오히려 줄어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업스타트 홀딩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I가 대출을 승인하는 시대, 누군가에겐 위협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템베거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